네, 금요일은 책도 읽어보고 여행도 떠나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네, 출판평론가계 미남평론가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미녀 기자죠. 이윤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정 기자는 그 독일 인형 필요할 것 같은데 운전하면서 옆에. 근데 이 옆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내려서 지하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에스코트 해준 인형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정말 위험하니까. 그렇죠. 네. 차에 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네. 김성식 씨. 저요? 네, 필요 없으시죠? 뭐 전혀 필요 없으시네. 아 근데 그건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렇게 딱 앞이 안 보이고 뿌옇게 돼서 가스총. 네, 정신이 없고 가스총하고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남자들은 이제 그런 신체적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참 여성들이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구나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몸가짐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왜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나는 남자니까 여성분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냥 뜻없이 걸어가도 이렇게 저를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가급적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이렇게 환히 웃으면서 전혀 어떤 적이라든지 뭐 폭력성이 없음을 좀 달리 보여주는. 오해하면 어떡하죠? 그것도 또 문제겠는데. 네. 아니 근데 정말 주차장에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쵸, 무섭기도 하고 밤늦게 엘리베이터에서 술 취하신 남성분과 타는 것도 좀 무섭고요. 저는 실제로 가스 스프레이를 꽤 오랜 기간 다 갖고 다녔는데 극장에서 이게 약간 새 같고 모든 이 관객들이 굉장히 경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 뒤로는 이 가스 스프레이 같은 거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데요.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거 하나 둘씩은 좀 갖고 다니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별 경험이 좀. 이게 터졌나요?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게 약간 이제 좀 오래돼서 2년이 지나니까 약간 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스 냄새가. 네. 멀쩡하게 생겼는데 테러범인 줄 오해를 받으셨겠는데요? 네. 정말. 근데 아까 에스코트 해주는 인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형이 에스코트를 만약에 해줄 수 있다 해도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씁쓸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빨리 좀 생기셔야 될 텐데요. 근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매일 뭐 저를 에스코트 해줄 수 없으니까 보디가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사회적 인식이 이제 여성을 뭐 이런 이제 성추행의 개념으로 보지 않도록 이런 좀 국민들의 인식도 좀 향상되겠고요. 요즘에 진짜 성추행 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런 일이 잦다 보니까 이 뒤에서 남자분은 그냥 갈 길 가시는 건데 괜히 재걸음이 빨라지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괜히 좀 죄송해지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실 남성들도 피해자이기도 해요. 되게 맞아요.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나같이 생긴 사람을 잠시라도 그렇게 오해한다. 그렇죠. 기분 나쁘죠. 난 멀쩡히 내 갈 길 가는데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래요. 죄송해요. 어떨 때는. 그럼 정말 그런 얘기를 누가 한 적 있어요. 그냥 가, 나 아니거든.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대요. 정말. 네, 맞아요. 아니 정말 이건 좀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강압적으로라도 좀 있을 건 있어야 되겠고 제한을 할 건 제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요일 주말을 해도 좀 본격적으로 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책 읽어볼까요? 네, 왕가리 마타이의 위대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시죠? 왕가리 마타이. 그래서 이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부패 정권의 그 무분별한 아프리카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서서 이제 활동했던 환경 운동가이기도 하고요. 그린벨트 운동이라는 것을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펼쳤던 그런 환경 운동가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이 케냐의 민주화라든지 그 아프리카의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2004년도에 받은 바로 그분의 자서전입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왕가리 마타이? 이제 이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나이를 지금 말씀을 드리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많으신데 7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게 지금 40년생이면은 사실 40년생이면은 지금 올해가 2011년이니까 72 우리 나이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케냐에서 사실은 이렇게 좀 깨어 있는 사람이 나오기가 케냐라는 나라를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더딜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동아프리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자신의 어떤 힘 이런 것들, 또 지식 이런 것들을 억압받는 케냐의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네. 이제 그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또 언제나 물 부족이라든지 영양결핍, 기아 이런 것들로 고통받았던 땅,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분이 한참 활동하시던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실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케냐 농촌 사람들의 비참한 그런 현실을 깨닫고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이 케냐의 민중들을 도와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무분별한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린벨트 운동이라는 것을 창안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 전역에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네. 큰 성과를 이루게 되죠. 네. 저 이제 일하고 계시는 사진이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만큼 그 3천 그루를 키우고 심을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이건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도 사실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니겠죠. 네. 그 당장 토지가 필요하면 이렇게 불질러서 그곳에 뭐라도 심어서 먹어야 되고 이러는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전부 농민들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뭐 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나라에서 제대로 뭔가 이렇게 관리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 능력이 전혀 없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채우던 이제 독재 정권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 나무 3천만 그루를 심는 것 우리 생각해 보면 돈만 있으면 심을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이제 설득을 해 나가야 됐기 네.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왕가리 마타이 우리 나이로 아까 얘기했지만 72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케냐 여성으로서 미국 유학을 또 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케냐의 아주 작은 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키쿠유 부족의 이제 한 가정에서 두 번째 부인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 전통적인 가부장제 분위기 속에서 자칫 글을 배울 기회조차도 갖기 힘들었던 사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모들이 좀 게임부셨어요. 그래서 딸들이지만 글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그러다가 유학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네.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1959년에 영국으로부터 이 케냐가 독립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영국 그 당시에 영국 관료들을 대체할 케냐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그 정부에서 느꼈던 것이죠. 네. 그래서 600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보내게 되죠. 네. 그 일원이 돼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결국 근데 글을 배웠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학부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인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죠. 네. 뭐 앞서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케냐나 아프리카 쪽에 여전히 지금 뭐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뭔가 하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모의 생각이 정말 사람 하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때 그 환경에 눈을 떴을 때는 그 케냐의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그 처음부터 네. 뭐 유학 갔다 오면서 바로 환경운동을 시작한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부침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케냐의 그 뭐 70년대, 80년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 케냐도 아니고 동아프리카 전체에서 박사학위를 처음 받은 그야말로 신여성 중에 신여성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나 편하게 살래라고만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능한 여성 전문인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 네. 이렇게 살았고 또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었던 남편을 만났던 네.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가부장제 전통이 남아 있는 그런 어떤 남편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이혼을 당하고요. 느닷없이 삶에 굉장한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자신이 느끼는 그 고통을 자신만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케냐의 그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 나도 구원하고 또한 그분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런 방식의
이제 사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환경 문제라든지 네. 케냐 여성 문제는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1970년대 초에 네. 뭐 아프리카가 별다른 생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경제를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뭐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이렇게 회복 불가능할 그런 방식들로 이 자연이 계속해서 훼손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요. 그 케냐 시골 여성들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아주 악화일로를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케냐 여성위원 그 회의 회원이었기 네. 때문에 이런 현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여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환경 문제 더 근본적인 것은 아프리카에 있어서 환경 문제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여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따라갔었던 것이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다 보니까 환경 문제까지 접근을 네.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지 크게 계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책을 좀 읽어보셨던 거 아니면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누가 주셔서 갖고 있어요. 근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사람의 얘기는 어렸을 땐 잘 읽게 되는데 크고 나면 이제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그렇죠. 사람들의 인생에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이게 네.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마음과 덧붙여서 너무나 먼 사람처럼 느껴지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또 삶의 굴곡을 느꼈다니까 요즘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꿋꿋이 찾아서 일어나요. 정말 위대한 여성이 되거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 위인 정기 게다가 자신이 쓴 자서전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니까 꼭 읽어봐야겠네요. 집에 가서. 네. 사실 몇 권의 자서전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약간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해도 정치가나 이런 분들은 약간은 좀 대필의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좀 덮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걸 읽으면서 느끼셨던 좀 남다른 감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대한 그런 인물들 감히 범접도 하지 못할 것 같고 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 저는 책 읽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고 읽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짐 콜린스라는 저자가 쓴 책 제목이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제법 좋은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삶으로의 꿈을 접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부터 탈출해서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사실은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냥 뭐 내 가족, 내 식구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 내 옆집의 아이도 굶고 있다라면 그 아이에게 또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평범한 삶과 이렇게 위대한 삶과의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차이를 이 왕가리 마타이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내 거가 좀 행복하다고 안주하지 말고 좀 더 대의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왕가리 마타이가 2004년에 그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좀 아프리카 여성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그 노벨 평화상이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환경운동가로서 인권 신장 또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에 또 힘써온 그런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근데 그것이 사실 그 전에는 주로 정치인들한테 많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환경운동가에게 주어졌다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다. 사실은 2004년도 이후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운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게 증대했고 늘어났고 또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왕가리 마타이의 어떤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유독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조짐이 보였다던가 계기가 됐다든가 이런 건 사실 그냥 상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들이 네,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전 지금 왕가리 마타이를 그린벨트 하니까 아 그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이 갖는 제대로 된 의미를 주셨던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왕가리 마타이가 노벨평화상 받을 때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렇게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 개인의 영광, 그 예. 상의 권위가 더 대단하고 그 상을 받아서 그 개인이 영광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왕가리 마타이 같은 분에게 노벨평화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화상 자체의 어떤 권위도 앞으로도 조금 살아나는 더 거죠.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의 권위를 능가하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까지도 얻었죠. 네. 네. 정말 이윤정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크고 나서 잘 안 읽게 되는 위인전이나 자서전 좀 읽을 필요도 있을 것 같죠. 오늘은 왕가리 마타이의 자서전 위대한 희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